추고홍 대사는 인천에서 열린 세월 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형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요. 추고홍 대사는 현대사에서 경제 제재가 한 나라를 무릎 꿇린 사례가 없었다며 한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베가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고홍 대사는 동아시아 이웃들 간의 역사적 적개심 문제에 대해 일본은 가해자였고 한국은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한 중국은 당연히 한국과 서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전했습니다. 추고홍 주한대사의 이런 의견은 그가 일본 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일본 통으로서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현재 한국에 부임한 대사가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강연의 내용에는 중국의 상황과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때리는 것은 마치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추고홍 대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한 직간접적 비난 성명에 가깝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미국에 대한 반격도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와 관련한 경제 보복을 한 적이 있고 일본에게도 센카쿠 열도 분쟁을 통해 히토리로 제재를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고홍 대사가 지금 한국의 편에 서주는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대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나 국가 간 외교 안보적 입장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할 수 없기에 중국이 현재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적과 친구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한국과 중국이 현 시점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의한 부당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같은 의견과 입장이 성립 가능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사람들은 부드러우며 물가도 싼 편이고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해서 한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서울과는 차이가 크다며 대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대만은 음식도 일본인의 입맛에 맞고 달콤한 음료 등의 풍부한 조건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과격한 한국에 가지 않고 대만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극찬으로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심각한 한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여행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데 그것은 여전히 대만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한국 여행 붐은 한류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류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고 그에 따라 한국의 음식, 화장품, 미용 관련 제품들까지도 일본인 여성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여기에 K-팝의 인기까지 불이 붙어 패션은 물론이고 메이크업까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 수출을 추진해온 국가 전략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인 국가 홍보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1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 일본에서 한류 붐은 더 이상 붐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일본에 정착한 점도 언급합니다. 지금은 거의 매년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도쿄돔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고 한국의 여성 아이돌 멤버들이 입는 옷들은 한국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실제로 한국산 의류와 가방을 취급하는 서울의 도매시장에는 일본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본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일본 제품들이 일본의 쇼핑몰에서는 3배에서 5배, 백화점에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 여성 관광객들이 이런 한국의 시장에 가면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외에도 신발, 모자, 가죽 제품 등 패션 아이템을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살 수 있기에 도저히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이런 패션 아이템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사용한 화장품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 품절이 되는데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어떤 미용 효과가 있는지 어필하는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약사법에 의해 문제가 될 것 같은 문구가 즐비함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배우가 투명한 피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기준으로 스킨케어 제품의 홍보 문구를 지적하다니 이 극우 언론이 얼마나 한국을 인정하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약간의 애잔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군요. 자, 기사는 여기서부터 이런 한국과 비교해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대만은 불행히도 한국과
같은 강력한 콘텐츠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한류 붐이 일본에 도착했을 무렵 대만도 화류라고 불리면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한류와 달리 일상에서 화류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 연가를 계기로 계속 드라마나 영화에 투자해온 한국과 달리 화류는 대만 드라마 유성화원 꽃보다 남자의 인기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것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대만은 영화 산업도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한국 영화는 이제 국제영화제에서도 주목받고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대만의 화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원래 대만 타이페이의 거리에서는 일본의 하마사키 아유미나 자니즈와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의 곡이 흐르고 있고, 대만은 엔터테인먼트를 수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납치된 느낌마저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에도 질 좋은 화장품이 있지만 한국 화장품과 같은 효과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는 방법이 없고, 한류를 계기로 매력을 잘 발산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그렇지 못한 점도 안타까워합니다. 어쨌든 기사는 마지막으로 좋던 나쁘던 한국 여행은 중독성이 있고 뭔가 하나에 질려도 다른 장르를 또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며, 쫓아다니던 아이돌이 군대를 가도 현지에서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고 미용 피부과에서 얼굴의 기미를 치료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쇼핑까지 하고 돌아올 수 있기에 한국 여행 단골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지금은 몇 년 만에 원화 약세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강한 콘텐츠가 없는 대만보다는 앞으로도 숨겨진 한국 사랑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여행객들이 격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는 분명 왜 굳이 한국에 여행을 가냐고 하면서 한국에 여행을 가지 말라, 대만으로 여행 가라는 논지를 펼치려는 것이었는데, 너무 조목조목 한국을 분석하다 보니 오히려 왜 한국에 여행을 가야만 하는지를 홍보해준 꼴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언급한 숨겨진 한국 사랑은